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나라의 측천무후, 즉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 측천무후의 정치적인 부상 그리고 정치적인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가 사실은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로서 역사 비평가했던 이타고의 역사관 그리고 여성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측천무후에 대해서 이타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천무후에 대한 이타고의 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타고가 아닌 이타고 이전의 역사가들이 무후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의 역사에는 그 정치에 관여한 여성으로서 한고조의 부인 여태후, 당나라 시대의 무측천, 그리고 청나라 말의 서태후 셋을 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주 가까운 시대 문화대혁명의 말기 모택동의 그 후처라고 할까요? 강청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강청이라는 여자는 모택동의 거의 말년에 그 사인방으로서 중국의 정치를 지배한 여자고, 그리고 이 측천무후를 아주 높이 평가해서 그 측천무후가 들어가 있는 당나라 시대의 문학책도 더 증가시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럼 태종의 후궁으로 황후가 돼서 도덕성이나 잔인성이나 이런 거로 봐서 왕위를 함부로 찬탈하고 당나라 역사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는 당연히 유교의 역사가들이 아주 좋지 않은 여인으로 평가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학, 특히 성리학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주자, 주희는 속자치통감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나라 제국을 찬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테타 같은 엉터리로 해서 뺐던 정치가로서 아주 불법의 극치였다. 그냥 아주 형편없는 여자로서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적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고 그 신당서라는 체계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그 황후로서 무후를 택하려고 할 때 여러 중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폐하의 일인데 뭘 근심하시느냐 그 한마디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고 역사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타고는 대단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오사운동 때 임서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었는데 북경대학 교장, 그 당시 총장을 교장이라고 했어요. 북경대학 교장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요새 북경대학에는 탕문군이나 측천무후 같은 여자를 훌륭한 여자라고 떠드는 이타고의 뱉은 치매 찌끄레기를 하려는 같은 놈들이 잔뜩 있다. 이렇게 해서 북경대학의 총장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냐 그때까지도 이 측천무후에 대한 이타고의 평가가 얼마나 공개적으로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고는 측천무후의 그런 정치적인 업적에 대해서 찬양과 높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측천무후를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돌아가신 황제를 도와서 30년 동안 근심하면서 천하를 내가 다스렸다. 이타고는 그거 참 옳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황제가 물려준 그 신하들을 들면서 부귀도 좋고 벼슬자리도 좋고 천하를 내가 안정시켰지 않냐. 이타고는 그거 옳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선제가 내버리다시피 한 신하들을 가지고 나는 사직이라는 게 국가 아닙니까? 국기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했고 국가를 안정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타고가 대단히 옳은 얘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백성을 더 사랑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타고의 평가는 정치가 그 여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아주 세상을 밝게 살피고 판단을 옳게 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임용되려고 벼슬을 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정치를 했냐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남편 고종보다는 정치적인 능력이 10배는 낫고, 그 다음에 아들 중종보다는 1만 배나 낫다. 물론 과도한 평가일 수도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상당히 고종이나 중종에 비해서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적인거리라는 아주 특출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울면서 이 조당이 텅 빈 것 같구나. 어떻게 우리의 그 국가적인 그런 위대한 원로를 하늘이 그렇게 빨리 뺏어갔단 말인가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적인거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중국 드라마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이적이 한마디가 나라를 망쳤다. 즉 그 고종이 황후간택에 고민을 할 때 폐하의 집안일인데 뭘 근심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결국 고종으로 하여금 측천무후를 택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나라를 망쳤다고 역사책에 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타고는 상당히 논의를 합니다. 사실 잔인성이나 여러 가지 점에 봐서 우리가 무후를 비판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의 총명함은 만일 그 당시에 여러 신하들이 진정 현명하고 위대한 한나라 초의 진평 같은 사람이었다면 총명한 군주였다. 그런데 사실 그 떠받드는 신하들이 별로 대단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측천무후만큼 뛰어난 군왕이 근래에 있었던가?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데 있어서 측천무후만한 사람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백성을 안정시키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만한 군주가 있었던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만세에 있어서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정치적인 업적을 발휘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군주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은 뛰어난 인재를 잘 아는 거고, 그 인재를 사랑하며 기르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정치적인 능력 중에 하나다. 무후가 비록 자기 아들 둘을 바꿔치기 하면서 자기가 황제가 됐지만은 그것은 천하 세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야심에서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전에 유교 역사가들이 얘기한 것과 다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군왕이 되는 사람은 일반 사람처럼 조그만 이해관계라든지 평가에 얽혀매는 게 아니라 크게 봐야 된다. 천하를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세적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유교의 그 사가들, 그리고 유교의 정치가들을 전부 몰아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나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살신성인,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어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명분이라든지 또는 명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얼마나 있고 업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측천무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높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타고에 있어서 항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덕이나 명분,
윤리 이런 것보다는 능력이나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런 점에서 순수한 여성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유교 정치가의 능력, 업적 그런 데 대한 평가가 함께 우리 척천무예에 대해서 이타고가 했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고종황제와 척천무가 묻힌 시 안에 있는 건능을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사진이 이게 건능입니다. 건능이고 이 뒤에 이 보이는 이것이 이제 능입니다. 능이라는 게 우리의 능처럼 작은 게 아니라 큰 산입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도 이것이 그냥 멀리 있는 산, 그냥 하도 엄청난 산입니다. 그냥 이쪽으로 해서 그 능으로 가는 이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시 안에 있는 고종황제의 건능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여기 비석을 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는 건능에 대한 비죠. 근데 이 비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무자비입니다. 무자비라는 것은 글자가 없는 비입니다. 왜 글자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특별히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일이 너무 많으니 읽는 사람이 알아서 하시오. 그런 뜻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백자 백비라고도 하기도 하고 글자가 없는 무자비라고 하는 이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사진들이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무자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이런 특수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 황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의 조문객으로 주변의 국가에 아마 60여 나라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갔었겠죠. 그래서 왔던 사신들의 모습을 전부 돌로 상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 뒤에 어느 땐가 이 목을 다 치고 그래서 그 좀 목이 없습니다만은 그 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당나라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